자, 오늘 시장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나흘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완벽한 매수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산 거다라는 의견이냐 굉장히 분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천억 매수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900억, 590억 그러더니 오늘은 1,30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5월 달 중에 매수 매도 현황을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 8일 동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6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누적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어제까지 1,700억이 넘었다가 이제 900억 정도 좀 넘어가는 정도 수준. 자, 이 정도 추세라면 5월 달에는 순매수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오랜만에 그런 월간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뱅가드 쪽도 70%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한 달 정도, 뭐 6월 말 정도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주 그냥 굉장히 못이 박히게 얘기 들은 디커플링, 글로벌 시장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반대쪽에 있는 이게 너무 과열되게 되면 항상 박스권이라도 다시 한번 회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커플링에 대한 아주 주된 원인이 하나가 바로 엔화 약세가 되겠죠. 일본 증시가 78% 작년 11월 달부터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역대 지수가 곧바로 70% 이상 상승한 것은 198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일어난 그 이후에 2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아주 큰 이슈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당연히 타격이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이 엔저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펀더멘털적인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수출을 기한하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다. 다만 이제 돈의 흐름, 금융장세를 움직이는 것은 항상 미리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일본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뭐 마지막까지 좀 이 부분을 불꽃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세율을 인상을 추진하죠. 지금 5%를 내년 4월까지 8% 그리고 후년 10월까지 10%로 해서 2배 정도 올린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은 좋겠지만 수입 물가는 상당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민간 소비가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GDP 대비해서 250%에 달하는 그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정도의 위치에서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도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은 좀 폭탄 돌리기.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15,474포인트가 최고점 대비 저점으로 해서 75% 구간인데 그 구간은 오늘 살짝 넘었습니다. 더 가더라도 쉬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좋은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시장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상해종합지수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재정 상황이 불안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유럽 쪽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최근 며칠 동안 뭐 이틀 빼고 3일 동안 한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어제 오늘 약보합으로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3.3% 정도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0.56%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조정입니다. 아주 강세장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쉴 때는 그저 숨만 돌리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2의 정책의 변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에서의 외국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이 1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이 15.5%이기 때문에 큰 축으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쪽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중에서 이제 22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 이제 유럽도 양적 완화로 인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마련된 것 같고요. 거기에 피치사에서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을 해줬죠. 또 하나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유럽의 CDS 프리미엄 쪽입니다. 자, 2010년 5월에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당시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유럽도 본격적인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긴축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독일의 중앙은행에서도 독일의 경기 회복이 2분기에 또 지속되고 더 강화된다는 부분을 발표한 걸로 봐서는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구제금융 신청한 여러 나라들까지도 뭐 회복돼서 중국도 이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수출 쪽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 내수와 수출의 두 박자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측면으로 조정 후에 반등세를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외국인 매수세 지속 여부, 그리고 중국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 면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디커플링 되어 있던 글로벌 증시와 이격을 좁히면서 다시 동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조화뿐 아니라 동조화 플러스 알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갭은 메워주고 그리고 저쪽에서 조금 쉬어도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FOMC 의사록이 오늘 밤에 공개가 될 텐데 그 눈치 보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다우지수,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도 빌미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데 그 이유를 좀 찾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과열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안 좋은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거치는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일본이 주춤거리게 되면 거기는 뭐 뇌관이 일단 불이 붙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거기서 음봉이 크게 나오게 되면 서둘러 또 파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뭐 당장은 안 나올 수도 있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살짝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긴 할 겁니다.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양적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 작용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살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번 얘기가 조금씩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의 충격이 좀 완화가 될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오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인디안 서머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북미나 유럽 쪽에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잠깐 기후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올 하반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만성적인 위기 국면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기나 뭐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반기까지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은 우리 편으로 가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늘 이게 확인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중국의 특사를 좀 파견했다는 얘기인데 뭐 떼쓰려고 파견했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파견됐던 그런 부분들도 돌고 또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자동차 쪽에서도 유럽에서 선전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측면으로 오늘 시장을 그렇죠. 견인한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시장에는 좀 더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은 우리 편이고 이제
필요한 거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주화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를 놓고 좀 살펴보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아직은 박스권이냐 아니면 돌파를 하는 강세가 나올 것이냐 여러 의견이 많죠.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코스피,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부터 뭐 그 전부터 말씀을 5대5 정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래소가 곧장 2,200, 2,500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조금 더 내려오고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힘이 응축이 되다가 다시 한번 뚫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이제 1980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락폭의 75% 구간인데 3일 연속 오늘까지 하면 4일째 돌파를 이제 안착을 했고 이제는 뭐 2000포인트 2013이 전고점이기 때문에요. 2013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돌파하러 가면서 좀 숨고르기는 나오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대형주로 완전한 쏠림보다는 대형주나 이 코스닥 중소형주나 이제 반반으로 보시면서 개별주로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도 재료가 있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재료가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지 자동차주 모두 그리고 뭐 IT주 모두 이런 상황에 주도 업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증권주가 모두 가든가 뭐 화학주가 모두 가든가 하게 되면 예전처럼 차화정, 뭐 전차 이러면 쉬울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더 내려서 봐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오늘도 보면 증권주들이 이제 살살 발동을 거는 것으로 봐서는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LED 관련주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을 가능성들이 증권주 쪽에서도 슬슬 이제 몸을 푸는 부분으로 보겠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골드만삭스 우리나라의 증권주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은행과 더불어서 증권주들도 한번 순환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거래소에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쉬어가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거친다. 횡보 정도의 작은 박스에서의 조정일 거기 때문에 그럴 상황에 기존의 주도주들 있죠. IT 부품과 그리고 신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컨텐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빠져봤자 한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강세가 진행된다. 이런 걸로 해서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